안녕하세요. 영대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당시를 떠올리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차 시험을 준비할 때처럼 2차 강의도 꼼꼼하게 듣기보다는 저에게 필요한 부분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2차 시험은 1차 합격 발표하고 한 달 정도 뒤에 봐서 시간이 정말 촉박해요. 그래서 저는 2차 강의는 과감하게 버릴 부분은 버리고 필요한 부분을 몇 번을 더 돌려보았습니다. 제가 수강했던 2차 강의는 임미선 강사님과 배지훈 강사님의 강의였어요. 저는 임미선 강사님의 강의에서는 수업 실현 피드백하는 강의를 몇 번씩 보면서 놀이 중심 수업에 대해서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배지훈 강사님의 강의에서는 각 활동 유형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수업 내용과 활동 순서 등 커다란 체계를 설명해 주시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확실히 놀이 중심 수업에 대한 설명 비중이 높은 건 임미선 강사님의 강의였지만 재학생이어서 수업의 체계도 잘 몰랐던 저는 배지훈 강사님의 수업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 부분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강사님들께서 대부분 샘플 수업 실현 영상도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는 수업 실현 영상은 몇 번씩 보고 해당 수업을 직접 따라해 보면서 좋은 발문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수업 연습에서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기억해 두었습니다. 수업 실현을 하는 것이 아직은 너무 어색하게 느껴지는 선생님들께 수업 영상을 따라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가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초반에는 수업에 대한 감이 하나도 없어서 말은 자꾸만 빨라지고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강사님들께서 올려주시는 샘플 수업 영상들을 보고 따라해 보니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말을 해야 하고 목소리 톤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같은 학교 졸업생 선배 2명과 함께 총 3명이서 스터디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3명 모두 경력도 없고 2차 시험 경험도 없어서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3명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간혹 초수 선생님들끼리 스터디를 하게 되어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스터디 방법을 말씀드리면 월수금 오전 10시부터 총 7시간 동안 스터디를 했었어요. 7시간 동안 3명이서 각각 수업 실현 2세트, 면접 1세트씩 했습니다. 수업 실현 문제는 그날 그날의 활동 유형을 정해서 모두가 같은 활동 유형이 돼 다른 수업 내용으로 수업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는 수업이 음악 감상과 현장 학습이라면 각자 다른 생활 주제로 수업을 만들었었어요. 면접도 한 세트씩 문제를 만들어 와서 서로 다른 사람이 만든 수업과 면접 문제를 즉석해서 풀었었습니다. 본 스터디를 하지 않는 화, 목, 토요일에는 혼자 영상을 찍으면서 수업과 면접을 연습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시험이 1, 2주 정도 남았을 땐 화, 목, 토요일에도 집 근처에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짝스터디를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수업해보는 것도 적응하자는 취지로 연습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교수학습 과정안 공부는 따로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수업 실현을 준비하면서 약 22개의 활동 유형의 체계들과 또 제가 추가적으로 활동 유형마다 만들어 놓은 만능 틀들을 외웠기 때문에 이것을 글로 서술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땐 과정안 쓰는 방법을 아예 몰라서 모범 답안을 필사했습니다. 필사를 하면서
T 부분에는 어느 정도 길이의 핵심 발문이 들어가야 하는지 등의 감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목표 서술 방법, 하루 일과 배치와 시간 분배, 자료 및 유의점, 평가 서술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만의 만능틀을 만들어 두고 사용했습니다. 제가 만능틀을 만들어 놓고 사용했던 이유는 매우 긴장되는 시험장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어요. 실제로 시험장에서 서울 지역 과정안 문제로 요리 활동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저는 요리 활동을 많이 접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 수업을 구상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써버려서 굉장히 촉박했었어요. 하지만 목표나 하루 일과 자료 및 유의점, 평가란에는 만능틀에서 사용했던 문장들을 기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시간에 맞게 빈칸 없이 모두 적을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만능틀의 예를 들자면 목표를 쓸 때는 저는 항상 지식, 행동, 태도로 세 가지를 썼었어요. 우선 지식임을 알릴 수 있는 문장의 끝맺음인 무엇을 안다, 무엇을 이해한다를 사용했고요. 행동 문장에는 무엇을 해본다, 무엇을 표현한다, 무엇을 한다 와 같은 끝맺음을 항상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태도적인 목표를 쓰는 문장에는 무엇에 관심을 가진다, 무엇 하는 태도를 가진다 와 같은 끝맺음을 항상 사용했어요. 이렇게 지식, 행동, 태도적인 목표를 쓸 때 문장의 끝맺음은 항상 동일하게 해두되 문장의 내용만 주제에 맞게 변경하여서 썼습니다. 자료 및 유의점 같은 경우에는 유의점, 유아들의 개별 수준을 고려하여 자료를 조정해 준다 와 같이 어떤 수업이라도 다 활용할 수 있는 문장들을 만능틀로 만들어서 외웠어요. 이렇게 교수학습 과정안의 만능틀 외에도 면접이나 수업 실험 만능틀은 임용고시 카페나 강사님의 자료들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타인이 만든 자료들을 그대로 외우기보다는 몇 번만 사용해 보시고 그 자료들을 참고해서 자기만의 만능틀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만능틀은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도 공부가 되고 본인이 만든 만능틀을 사용할 때 좀 더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은 과정안 시험 종이칸이 정말 매우 작습니다. 유치원 임용고시 카페에 들어가셔서 2019 서울 과정안 틀 참고하세요를 검색하시면 어떤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실제 답안지와 유사한 크기의 틀을 올려주셨어요. 이 틀로 처음부터 실전처럼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편으로 빠르게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